한국 방위산업 시장에서 폴란드는 2014년 국산 자주포 K9를 다량 수입한 국가로 잘 알려졌다. 전차 강국으로 꼽히는 폴란드에 한국산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정작 폴란드가 당시 한국산 K9가 필요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됐다. 폴란드는 2014년 한국산 K9 자주포 자체 120대를 3억 1천만 달러에 구매했다. K9 자주포는 독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사거리 40km의 155mm 자주포다. 자주포 발사는 좌표를 확인한 뒤 화포 방향을 표적으로 돌리고 포탄을 장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작업에 통상 5에서 10분 이상 소요되나 K9 자주포는 이를 자동화해 발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15초 이내 3발을 연속 발사해 3발의 포탄이 하나의 표적에 동시에 꽂히도록 한 TOT 능력은 독보적이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폴란드는 지상군과 장갑 차량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자립도를 지닌 전차 강국이다. 자체적인 전차 생산이 가능한 폴란드가 한국 자주포 자체를 구매했던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이이로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에 따르면 당시 폴란드 육군은 폴란드 국용기업이 개발한 자주포를 운용 중이었다. 그러나 포탄 발사 뒤 포신이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다급해진 폴란드는 자체 개발한 포탑을 얹을 수 있는 자주포 자체를 해외에서 물색했고 K9 자주포가 낙점된 것이다. 이렇게 폴란드가 들여온 K9 자주포 120대 전량은 러시아와 인접한 동부 국경으로 향했다. 유럽 남서부와 북동부 사이에 위치한 폴란드의 서쪽 국경은 독일, 동쪽 국경은 러시아가 뒤에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닿아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폴란드의 동부 국경은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동부 국경인 셈이다. 러시아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 탓에 폴란드는 과거부터 러시아 침략에 고통을 받아왔다. 1795년부터 세계 1차 대전 종료까지 폴란드는 123년간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해 점령당했다. 2차 대전 초반인 1939년 독일, 소련에 의해 동시 침공당한 뒤 분할 통치됐다. 구소련 붕괴 이후 1999년 폴란드는 헝가리, 체코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려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되레 나토의 동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의 서진 사이에 끼어 전전긍긍해야 했다. 특히 2014년 3월 전 유럽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은 폴란드로선 국가적 비상사태였다. 러시아의 유럽 진출 교두보 격인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넘어갔다는 것은 곧 크림반도를 발판으로 한 폴란드 침공도 가능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폴란드가 한국 육군의 K9 자주포를 긴급 수입하는 한편 급하게 매달린 곳은 미국이었다. 발러 정서가 강한 탓에 오랜 세월 친미 노선을 유지하긴 했으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상 단순히 정치적 차원의 친미로는 부족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폴란드 뒤에 미국이 버티고 있다는 강력한 대러 메시지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폴란드는 미국과의 실질적인 군사협력 강화에 매달렸다. 지난 2월 4억 1,400만 달러를 들여 미국의 고속기동용 포격 로켓 시스템을 사들인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단거리 전술 핵미사일인 이스칸데르 M에 대응하기 위해 4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8개 부대도 구매했다.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입으로 기록됐다. 미국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잠재적 수입국으로도 최근 거론되고 있다. 물론 러시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자국 핀마르크주에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의 일환으로
대공 레이더 기지를 설치키로 했으며 F-35E 스텔스 전투기 52대를 내년까지 들여올 예정이다. 군사적으로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유명한 핀란드조차 2016년 8월 사상 처음으로 자국 영공에서 미국과 연합 공중전투훈련을 벌였고, 유럽 전통의 중립국 스웨덴도 같은 해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했다. 동북유럽 국가들의 친미 행보 속에서도 폴란드가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폴란드의 미군 상시 배치 노력 때문이다.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포비치에 미군 병참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나토가 확인했다. 이 기지에는 한개 여단 규모 병력 주둔을 위한 각종 장비가 보관될 예정으로 2억 6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군은 나토군 일환으로 5천여 명의 병력을 나토 회원국에 순환 배치 방식으로 주둔시키고 있다. 폴란드는 순환 배치가 아니라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과 같은 상시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 내 미군 기지 건설까지 직접 제안해 놓은 상태다. 전혜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러시아의 강한 반발 가능성 탓에 나토군 확장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며,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으로 폴란드로선 미군을 배치해야 할 명분이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나토가 발표한 2018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는 2%를 넘어섰다. 이는 29개 나토 회원국의 평균인 1.51%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인상 압박에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와 러시아가 맞서고 있는 힘의 질서가 지속되는 한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 속도는 늦춰지지 않을 전망이다.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과 정치적으로 가깝지 않은 폴란드로선 앞으로도 나토에서의 소속감보다는 대미 안보 의존도를 키울 여지가 크다. 다만 폴란드의 무기 수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폴란드 방산 기업들 사이에선 정부가 자체적인 국방력 강화를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K9 자주포 수출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의한 반짝 호황에 그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폴란드 K9 자주포에 굉장히 만족. 안토니 마체레비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5일 킬체에서 개막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행사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체레비츠 장관은 전제국 방위사업청장과의 환담에서 K9 자주포가 폴란드의 국방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 군수기술 협력을 폭넓게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폴란드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자 자국 방위를 위해 K9 자주포를 선택했다. 올해까지 도입한 23문을 포함해 총 120문을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K9 자주포는 유럽 진출 과정에서 러시아, 독일 등 방산 강호들의 지상 무기를 제친 여세를 몰아 올 초 핀란드를 공략했다. 이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헝가리, 체코 등 주변 여러 나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K9 자주포는 지난달 폭발 사고로 국내에서는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해외 업체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K9는 지난 18년간 국내외에서 1000문이 넘게 운영한 무기라며,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성능은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MSPO는 한국이 1990년대에 들어 해외 방산 전시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공동주최 자격인 주도국으로 참여한 첫 행사다.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 방산 강국이 독식하던 주도국 반열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올랐다. 이에 한화지상 방산 등
국내 14개 업체를 필두로 전 세계 35개국 650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정부는 국기원 소속 태권도 시범단을 이례적으로 파견해 주도국 지위에 걸맞은 볼거리를 선보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킬체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180km 떨어진 작은 도시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방산 전시회를 1993년 이후 25년째 열고 있다. 마츠레비츠 장관은 이날 한국 전시장을 찾아 국산 개발 무기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K-11 복합 소총을 보더니 내 사무실에도 K-11 사진을 걸어놓았다고 친근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국기원은 태권도 명의의 단증을 수여하며 우위를 다졌다.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의 주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K9 수출을 넘어 더 큰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폴란드는 2022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10%에 육박하는 400억 달러를 투자해 전술적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K9 자주포 추가 도입 외에 대공방어체계, 다목적 헬기, 무인기, 잠수함 등 육해공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구나 폴란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4.2%로 유럽에서 단연 최고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데다 잠재력이 풍부해 우리 방산 수출의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폴란드는 왜 K9 자주포를 구입했을까?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유럽 무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국방기술 품질원은 26일 경남 창원에서 폴란드에 처음 수출되는 K9 자주포 자체 1호기 출고식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위는 지난해 12월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1호기 출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3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자주포를 수출할 계획이다. 1차로 2017년까지 24문을 폴란드에 직접 공급하고 2018년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96문을 생산해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번 폴란드 수출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무결점 장비로 귀결된다며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우리 방산 제품이 유럽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기반을 구축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되는 K9 자주포는 엄밀히 말하면 자체만 공급된다. 포탑은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장착해 운용한다. 폴란드는 서유럽 국가들처럼 선진국은 아니지만 방위산업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무기 국산화에 힘써 자국산 라돔 권총 등을 개발했다. 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나치 독일에 점령되면서 기술이 사장됐지만 전후 구소련의 무기들을 자국 실정에 맞게 개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 기반을 유지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폴란드 방위산업은 변화의 소용돌이 휩싸인다. 기존의 구소련제 대신 서방의 무기 규격을 적용하면서 소총부터 전투기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한 소요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포병 전력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기계화 부대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자주포는 넓은 평원을 끼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 핵심 전력이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1999년부터 15년에 걸쳐 신형 클레브 자주포를 개발한다. 이 자주포는 영국 BAE 시스템즈사가 개발한 AS-90 52구경장 155mm 자주포의 포탑을 기본으로 한 폴란드 자국형 포탑에 국산 UPG 궤도 차체와 T-72 전차의 엔진 및 일부 구성품을 결합했다. 얼핏 보면 성능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클레브 자주포는 폴란드군의 테스트에서 잇따라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차체의 내구도가 문제였다. 자주포 차체는 진지 변환 등을 위해 수시로 이동하고 사격 시에는 155mm 포탄의 반동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강도의 내구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클레브 자주포 차체는 강판에 금이 가면서 수명을 단축시켰고
엔진 역시 생산 공장이 문을 닫는 등 악재에 시달렸다. 이에 폴란드 국방부는 자체 문제를 해외 도입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K9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결정한다. K9에 달린 독일산 파워팩은 1000마력짜리 디젤 엔진으로 K1 전차, K1A1 전차와 동등한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 도로에서 최대 시속 67km, 들판에서는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 현수 장치로 유기압 장비를 달아 스피드 없이도 사격 충격을 지탱할 수 있고 진지 구축 및 변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자체는 고강도 강철로 제작돼 적이 대포병 사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였다. 폴란드는 K9의 자체에 자국산 포탑을 결합하는 형태로 클레브 자주포 120대를 배치해 육군 포병 전력의 중추로 활용할 계획이다.